안녕하세요. TV조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희생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좀 고통을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준성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집단 우울증이다, 네. 아니면 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상태라고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집단 우울증은 여러 명이 전 국민이 우울해하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병은 진단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우울한 게 하루 종일 계속되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상이 심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도 지난 시간에 다룬 적이 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증상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다만 1개월이 안 되는 거고 큰 사건 이후에 이것도 역시 좀 증상이 좀 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뭐 대리 외상 증후군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계속 상담을 하던 치료자가 결국에는 지치고 탈진해가지고 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될까 걱정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반응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얘기 표현이 와전된 것 같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폐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현재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애도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애도 반응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주위에서 누가 이제 뭐 집안의 예, 뭐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예.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나오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애도 반응이라는 것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초반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 어딘가 살아 계실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항하고 부정하고 약간 좀 희망을 갖기도 하고 약간 화를 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2단계가 되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도저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완전히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고 이게 이제 오래 계속되면 그게 우울증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3단계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마음이 다시 정상화되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도 반응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죽거나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잘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송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네. 재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국민 전부가 상당히 그 약간 PTSD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는 거죠. 우울증 증상 비슷하게. 근데 이런 증상들이 그 애도 반응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그 장례식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목 놓아 우시고 목이 메는 것 같고 가끔 화도 내셨다가 짜증도 내셨다가 죄책감도 느꼈다가 분노도 했다가 머리도 아팠다가 막 온갖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반응들이 조금 가볍게 우리 전 국민에게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좀 지속되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네. 뭐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증상이 무거워지고 심각해지면은 우리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거고요. 이 증상이 1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현재 그 희생자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생존자분들 보면은 증상만으로 보면은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지만 아직 1개월이 안 됐으니까 엄밀하게는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증상이 훨씬 가볍게 하고 있는 약간의 애도 반응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잠도 설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네. 국민들은 뭐 병이라고 보는 상태가 아닌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상화가 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음속에 잘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힌트를 장례식이라는 행사로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시행하는 이런 장례식이라는 절차는 사실 바로 이런 애도 반응을 잘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잘 보면은
많이 울고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적인 어떤 이런 절차들이 천천히 진행이 된다면 천천히 우리도 애도 과정을 마음속에서 겪게 되면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그 빈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빈소에 가서 좀 이렇게 그렇죠. 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합동 뭐 분향소인가요? 예, 이렇게 이제 빈소를 좀 방문한다든지 그러면서 나 자신의 마음도 좀 정리하는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회복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 감정을 이렇게 널뛰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당황하고. 충격을 네. 좀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좀 이 보도를 계속 보면서 목이 지금 일주일째 계속 좀 목이 메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병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데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좀 방송을 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날 악몽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외상적 충격적인 사건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PT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유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좀 적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거는 일상생활들을 아침에 일어날 시간 일어나고 잘 시간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 도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일상을 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영화를 좀 찾아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죄책감이 이런 들죠. 그렇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네.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찾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런 사건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피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증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고름주머니에 넣는 과정이 될 수 있어서요. 너무 과도하게 회피를 하는 것은 또 좋지가 않고요. 네.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보는 것 또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네요. 그건 제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뉴스 사고 변화가 어떻게 되나 살짝은 보는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네. 마음속에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래 나도 참 미안함과 죄책감이 드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맞습니다.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이런 보도를 같이 보면서 묻기도 합니다. 저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세상의 나쁜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고 또 이제 뭐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숨기는 분들이 있고 아이가 충격받을까 봐. 근데 요게 좀 그런 거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현상에 대처하는 능력을 연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얘기들을 가능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세하고 잔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 그걸 좀 잘 들어주시고요. 공감해 주시고 또한 나도 그런 걸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이러면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감정 반응도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조금 심하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예. 네, 그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아이가 그럼 힘들어하고 있는지 안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 중에 그래도 말을 하는 애들은 지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도 표현이 잘 안 되는 이제 취학 전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그냥 짜증을 좀 낸다든지 전에 비해서 떼를 좀 쓴다든지 자꾸 잠에서 깬다든지 유치원 가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날따라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좀 반응이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얘가 혹시 이런 방송을 자꾸 봐서 그런 건 아닌가 또는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것도 살짝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좀 의심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좀 우리가 애도 기간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의견이 있거든요. 분분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일상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상처에서도 우리가 온갖 약을 발라서 상처가 치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적절한 보습 환경과 균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치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 마음은 스스로 회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굉장히 내전도 많았던 우리 고통이 많았던 우리 민족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이런 구전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네. 아마도 그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마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잊으려고 하는 회피 노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사고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와 그리고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냄비 근성이 좀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냄비 근성 하면은 좀 빨리 확 달아오르고 화냈다가 나중에는 확 식고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이런 좋지 않은 특성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런 그 냄비 근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의 특성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우리 민족이 그 고통을 계속 안으면서 장기적인 우울증과 그런 그 짜증을 많이 내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은 살고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치유를 하려는 그런 일종의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회복 탄력성의 우리 민족 버전의 용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지만 모두 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네, 뭐 삶이란 것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한 옛말이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함께 힘든 시간이지만 또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